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대구 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이 신설돼 어제부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3월 9일까지 1년이고요. 이 기간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교통과 관광 분야에서 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준비를 끝낼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2020년에 행정통합을 추진했었는데 이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잠정 중단한 바 있죠. 이후 정부가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행정통합의 전 단계로 이 특별지자체를 우선 설립하기로 한 겁니다. 대구 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구 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광역행정기획단이 그려나갈 지역의 변화와 또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3월 11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성선아들목에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교통량 많아져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방촌에서 외촌교까지 꾸준한 이동량 보이고 있지만 흐름은 괜찮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군위분기점에서 가산나들목까지 원활하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동북로 산격중학교 3거리에서 복현호거리 방향 산격시장 앞 1차로에 횡단보도 긋는 작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국로 도국내거리에서 유통단지 3거리 방향 산격대교 못간 지점에서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 있고요. 달고벌대로 용산내거리에서 감삼내거리 방향으로 차간 간격 당겨서 이동 중입니다. 국채보상로 MBC내거리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반대 방향도 신호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학로 복현호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3거리 방향 경북대학교 서문3거리 신호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받아야 지나실 수 있고요. 성서동로 조달청 내거리에서 206 내거리 방향 206 내거리 신호 두 번 이상 받아야 지나실 수 있습니다. 팔달로 경대교 교차로에서 동침산 내거리까지 통과속도 시속 9km 정도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고요. 화랑로 동대구 나들목 내거리에서 효목 내거리 방향 교통량 증가해서 속도 약간 떨어져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건조한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2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 20도, 경산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에 건조경보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 현재 기온은 7도, 습도는 71%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천영길 기자는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 기자님 먼저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대구시와 지역대학이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서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지방소멸 위기에 맞선 상생협력 선포식을 갖는데요. 네. 대구시와 대학이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또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상생협력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를 좀 공식화하고 지역대학 육성 정책 포럼에서 나왔던 안건을 이제 대구시의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학 교양 강좌를 확대하고 이 대학 간의 공유 강화와 또 시민사회, 지역 산업계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대학의 이 입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 지자체가 지방대학을 살리는데 좀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산 그리고 정책, 산업까지 이 반영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 방안이 좀 모색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시와 지역대학의 이 상생협력이 지역대학의 어떤 위기 극복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군용 비행장 그리고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주민 신청만으로도 피해 보상이 가능해졌는데요. 대구 시민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거부하고 나섰나요? 네, 그렇습니다. 비행공해대책위원회가 법률 졸속으로 제정돼서 실제로 피해 주민들은 과거와 비교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는 기이한 형태의 보상을 받게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 잘못을 묻기 위해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구 군공항 영향지역 주민들과 상주 낙동 사격장 주민 등 7천여 명이 보상금 수령 거부에 동참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들은 보상금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관련 민사소송을 상반기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책위는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월정 기준 금액은 23년 전 민사에서 적용된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액 조건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거 주민들이 받던 20% 정도의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향후 전국 45개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과 연대를 해서 보상금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상금 지금 신청은 신청 마감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앞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수령을 거부한다면은 앞으로 진행이 좀 차질이 있는 건가요? 네, 보상금 신청을 한 주민들은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예,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고 거부를 계속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나자마자 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패배에 승복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 원팀으로 합심했던 홍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할 것을 또 암시했습니다. 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 중앙정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맡기고 하방하고자 한다. 10년 전 경남지사로 하방할 때보다 한결 마음이 편한 느낌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네. 특히 이 글에서 나를 키워준 대구부터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라고 밝혀서 사실상 대구시장 출마 뜻을 좀 다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동안 홍준표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언론의 이 질문에 모든 것은 대선 이후에 답하겠다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출마하지 않는다. 이런 일축은 하지 않아 왔거든요. 네. 네, 벌써부터 이제 지방선거가 90여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 대구시장을 노리는 이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이 대구의 미래를 좀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암시를 네.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대구시장 출마한다 이렇게 밝히진 않았는데 대구시장 출마를 암시하는 글과 목소리를 계속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난 4일 시작된 울진 지역 산불이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불 진화 상황과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 기자님 지금 현재 진화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진화율은 약 75%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저께도 헬기 81대 그리고 진화 인력 3,500여 명을 투입을 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그렇지만 불길이 워낙 강해서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밤새도록 또 산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당국은 수백 년 된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 소강리 지역을 방어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는 13일 예보된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완전 진화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2000년 삼척동 5개 지역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도 10일 만에 비가 내리면서 진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불길이 바로 안 잡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1차적으로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내렸던 이 강수량이 최근 10년간 기준과 비교하면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만큼 건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여기다가 이 강한 바람이 함께 불면서 이 불도 금방 번지고 또 강한 바람은 헬기의 이륙을 또 어렵게 만듭니다. 이 연기가 시야를 가린 점도 진화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는데요. 지난 4일부터 주말 동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좀 잇따르면서 헬기를 집중적으로 또 투입하기가 어려워진 상황도 한몫을 했습니다. 특히 바람이 울진읍 시가지 쪽으로 향하면서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소방헬기가 시가지 진화에 투입된 점도 예. 산불 진화를 더디게 만든 이유인데요. 이렇게 주불 진화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산불이 울진 동면에 있는 한울원전과 삼척의 LNG 생산기지 본부 등 국가 주요 시설 인근까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소방력이 분산된 점도 산불 진화를 좀 더디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세도 워낙 험준하죠. 맞습니다. 때문에 야간에 진화헬기 투입도 어려운데요. 장비도 아직 부족하고 훈련과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야간 투입이 가능한 헬기를 좀 추가로 도입하고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훈련과 시스템을 미리미리 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금강송 군락지와 덕구 온천은 잘 지켜냈는데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산림당국은 금강송 군락지 보호를 위한 대응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은 금강송 군락지 지역에 불덩어리가 날아들기도 했었는데요. 고사목과 지표면 일부가 손상되고 핵심 지역은 방어를 하는데 다행히 성공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금강송 핵심 군락지에서 300m 앞까지 접근한 상태에서 여전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산림당국은 불씨가 들어오면서 곳곳에 숨어 있고 또 암석이 달궈진 상태에서 굴러떨어져서 위험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암석지대여서 곧바로 대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또 덕구온천과 멀지 않은 북면 응봉산 꼭대기 등지에 강한 화력의 산불이 붙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응봉산을 중심으로 많은 화재가 번지고 있는데요. 바람 방향 그리고 산불 경로를 감안을 했을 때 불머리가 더 이상 울진 지역으로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이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된 이재민들의 속은 정말 말이 아닐 텐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일단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 덕구온천 콘도 등을 빌려서 울진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이재민 170명 중 희망자 126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민간기업과 협의해서 연수원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 주택을 복구할 때까지 임시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진화가 완료되면 희망 거주 지역을 파악해서 조립주택 등을 활용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줄 방침인데요. 2년 동안 임대료 50%를 감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결정이 됐고 이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할 경우에는 최대 8,800여만 원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이 생활터전이 새카맣게 다 타버려서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참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피해 주민들이 고령층인데요. 그렇죠. 또 이들 대부분이 또 농사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자 씨앗은 물론 농기구 등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고 또 한 해 농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고 시름이 깊은데요. 특히 울진은 영덕과 함께 국내 송이 주산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송이산이 불에 타면 송이 포자 생성이 어려워서 최소 30-40년 이상 회복기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에 탄 땅에서 송이 포자가 정상적으로 성장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지금 절실합니다. 네, 농협중앙회에서는 또 피해 주민들에게 종자와 농사도구의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경상북도도 울진군청에 현장 지원단을 차리고 본격적인 피해 복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또 울진군도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15일까지 각 읍면에서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접수가 마무리되면 현장에서 확인 후에 피해 금액을 산정해서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정부로부터 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정밀 피해 조사를 벌여서 복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복구비 등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네. 또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료와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감면 혜택도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난복구 계획 수립 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지급 그리고 재난관리기금과 재구호기금, 의원금 등의 지급 집행도 가능한데요. 네. 아무튼 그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부와 지자체도 많은 지원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산불 진화와 또 이재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경북 도내 50여 개 단체 그리고 총 1,70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울진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시군의 의용소방대가 소방청과 산림청과 협조해서 산불 진화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네. 다른 지역에서의 자원봉사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적십자사 경북지사는 충청권과 협조해서 이재민 구호에 나서고 있고 이 대구에서는 또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동행재단 회원들이 울진을 찾아서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 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가들도 현장을 누비면서 이재민들의 트라우마 극복 등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국내 대기업과 유명인들도 잇따라 재구호협회를 통한 성금과 구호물자 키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구호협회를 통해서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하시면 네. 울진의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산불 현장에 계신 분들 피로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4일 이후에 매일 3,4천 명의 진화 인력과 수십 대의 소방 헬기 그리고 소방차 등이 진화 작업에 동원이 되고 있는데요. 울진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산림청, 각 시도 소방대원, 경찰 그리고 해병대를 비롯한 군장병 등이 교대로 지금 불을 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피로가 누적돼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산불이 계속되면서 담당할 구역이 너무 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인력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현장 투입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일엔 산불 지원 업무를 맡았던 충남 소방본부 소속 A 소방관이 자택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A씨는 울진 산불로 인해서 전국 소방서에 총동원령이 내려지자 5일 연속 쉬지도 않고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소방본부 측은 과로사 가능성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산불 원인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오리무중인가요? 네, 이 담뱃불 실화 가능성이 그동안 유력하게 좀 제기돼 왔었는데 1차 현장 조사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아서 이 증거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속도를 좀 못 내고 있는데요. 네. 산불 진화가 일단 마무리되는 대로 이 경찰 등과 좀 협조해서 본격적으로 산림당국이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일단은 13일에 이 전국적인 비가 예보돼 있어서 불을 끈 다음에 불을 완전히 잡고 나면 원인을 좀 제대로 규명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불을 끄고 나면 원인을 규명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 대형 산불이 참 많이 나고 있는데 피해를 줄일 근본적인 대책을 참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죠. 맞습니다. 경북은 우선 그 화재에 취약한 침엽수림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많습니다. 동해안을 품은 지형 탓에 봄철 대표 강풍으로 분류되는 양간지풍 세력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경북의 산불 대형화를 막기 위해서는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 대신에
불에 강한 내화수종을 심어서 내화수림대를 조성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산림이 빡빡한 곳에는 적절한 벌채와 간벌을 시행을 해서 불을 탈 수 있는 물질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임도망을 확충을 해서 산불의 대형화를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더구나 지금 야간에도 불을 끌 수 있는 그 야간에 사용하는 초대형 헬기도 추가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레 비 소식이 있던데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만큼 좀 넉넉하게 비가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51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곳인데요. 남구 평생학습관이 글을 읽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문해학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현주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 남구 평생학습관 문해학당에선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한글과 생활기초상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움으로써 어르신들의 기초생활 능력이 향상되도록 돕는 수업인데요. 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하는 성인문해 교과서를 교재로 삼아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땐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격언을 읽어보고 또 수 크기도 비교해보는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오늘은 어머님들을 위한 한글 수업을 진행하는데 한글을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꼭 한글을 쓰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를 한글에 접해가지고 어머님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사귀는 요령이라든지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입이 하나, 귀가 둘 있다. 인간에게는 입이 하나, 귀가 둘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정직하게 산다. 삶은 오보다 작습니다. 또 질은 오보다 큽니다. 지금 어머님들은 7단계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2단계까지 있으니까요. 조금 중간보다 조금 다음 단계입니다. 학생들이 남 같지 않고 저희 누님이나 저희 어머님 같이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공장 다니시고 못 배우시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가족 같은 개념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 오신 어르신들은 어릴 때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한글에 도전하는 분이 대부분인데요. 이곳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감고 있던 눈이 떠졌고 닫힌 귀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식들과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고 기억해야 할 내용은 직접 메모도 하신다면서 배움에 큰 즐거움을 느끼셨습니다. 출석도 잘하시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수업 시작 1시간 전부터 교실에 오셔서 공부하는 어르신이 많다고 하고요. 출석률도 100%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네. 또 한글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남구 관내 100일장 대회 출전에 수상한 분도 그래요? 계셨는데요.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무것도 모르다가 은행 같은 데 가서 돈 찾아마 내 이름 쓰고 이래라 한게 그게 그리 참 좋디. 첫째는 내가 이제 학교락 하는 데를 이제 온다는 게 즐겁고 길을 가면 괜히 간판도 보면 한번 읽어보고 싶고 텔레비를 볼 때 자막이 나오면 전에는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자막이 나오면 그 글씨도 이렇게 모르지만 한번 해봅니다. 글 모를 때는 어디 강의를 가도 중요한 내용 그런 건 이렇게 메모를 해야 되잖아. 메모를 못하고 머리에만 입력을 해가 오니까 집에 오면 잃어버린단 말이라요. 이제는 가면은 잘하지는 못해도 나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메모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대회에서 어떤 상을 받으셨는지요? 2번 했는데 한 번은 최우수상 받고 2번째는 특별상 받고 그래 2번 받았습니다. 수상하셨을 때 가족이나 주변 지인분들이 이거 알게 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요? 전부 다 대단하다 잘한다 살아오는 게 정말 고생스러웠다 하고 애들이 엄마 살아왔는 거 같이 살아왔지만 이렇게 글로 적으니까 정말 눈물 나고 정말 감동인데 정말 우리 엄마로 살아줘서 고맙고 엄마의 아들 딸로 낳아줘서 정말 고맙다는 소리를 애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어르신들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남구 평생학습관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지속해서 느낄 수 있도록 수업 규모를 확대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 계획인데요. 남구청 평생교육 홍보과 이채림 주무관을 통해 이야기 들어보시죠. 읽고 쓰는 능력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문해교육은 이러한 비문해자들을 위한 제2의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초 생활 능력을 높이고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교육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전체 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의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발열 체크 및 손소독은 물론 개별 칸막이를 설치해서 좌석 간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하루 2번 강의실 환기와 소독을 실시해서 문해학당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문해의 달 시화전을 대비하여 5월에 남구 자체 시화전을 개최할 예정이고 12월에는 관내 문해교육기관이 참여하는 100일장 대회를 개최해서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들의 학습 나눔 활동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구 평생학습관 문해학당은 연중 상시 학습자를 모집합니다. 한글을 배워서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김현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 가량 높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모레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산불 진화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